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켓온 예민수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미세먼지 때문에 주말에 고생했고요. 오늘도 출근길에 그냥 정말 부였습니다. 앞이 안 보일 정도인데요. 증시도 비슷한 심정입니다. 좀 답답한 상황이 또다시 몰아닥쳤는데요. 무역전쟁 우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이제 주가가 다시 밀리면서 무역전쟁 공포라는 표현들로 조금 더 강화된 심화된 표현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코스피는 2,500을 문턱에 2,500을 눈앞에 두고 있다가 2,400선 초반으로 덜퍼덕 주저앉았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3.1%, 4.8%나 급락을 했습니다. 야간 선물도 1.2% 밀려났고요. 미증시가 이제 하락의 연속성을 가져갈지 금요일 날 주목했는 건데 역시나 하락했습니다. 다우가 1.7%, 나스닥이 2.4%가 밀려난 상황입니다. 자, 무역전쟁의 이 긴장감이 과연 이제 어느 정도의 강도로 어디까지 미칠 것이냐가 관심사인 건데요. 심정적으로야 이게 세계 경제를 정말 최악으로 몰고 가고 공포로 갈 것 같지는 않지만 단기적인 영향은 불가피하고요. 또 누차에 말씀드리지만 이 트럼프의 정치적인 일정 행보에 따른 영향력들은 강도를 더 세게 당분간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고민입니다. 예. 포지션을 이제 줄여야 되는 건지, 좋은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인지 여러 가지 논의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26일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네, 장효혁의 마켓 시그널로 문을 엽니다. 시장의 가장 핵심적인 변수들, 무역전쟁부터 해서 시장 이야기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장용엽 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미국은 강도를 높여가는 거고요. 중국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좀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데 사실 생각보다는 중국은 차분한 것 같지만 가만히 있지는 않고요. 그런 것들이 금요일날 시장 충격을 좋습니다. 이번 주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제가 이제 시장을 읽으면서 가장 경계하는 뉴스로 계속 불러드렸던 부분이 그렇죠. 다른 것들은 다 괜찮다. 단순히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받는 거고, 금리야, 경기 좋아지니까 금리 인상 한다는 게 이게 뭐가 잘못된 거냐. 이런 건 다 괜찮은데, 정말 미국이랑 중국이랑 이제 정면 충돌해서 글로벌 교역량이 실제로 떨어지는 뉴스가 발생되고 그런 부분들이 성장률을 하향시키게 된다면 이거는 시장에 펀더멘탈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니까 가장 경계하면서 보는 뉴스입니다라는 얘기를 한 몇 주 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현실화되느냐라는 부분을 시장에서 노심초사 쳐다보고 있는 거고 우리 시장이 정말 어려워졌다라고 느끼는 게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하루에 80피가 날아갑니다. 미증시 하락분 정도 반영해서 한 50피 정도 빠졌으면은, 이건 분명히 호재는 아니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나가면 되는데. 80피.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미증시, 좀 전에도 이제 코멘트 들으셨겠습니다만, 한 2% 빠졌습니다. 이 얘기 코멘트로는, 그냥 2% 빠졌구나, 라고 받아듣잖아요. 근데 미증시도 추이를 한번 보시면 막판 1시간 반 아침 출발할 때는 또 괜찮았어요. 마이너스 반영을 안 했거든요. 출발할 땐 괜찮았는데 막판 1시간 반 동안에 그대로 다 쏟아냅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장이 쉽지 않은 시장인 거는 확실해 보이는데요. 그만큼 대응하기가 좀 어려웠다는 얘기가 되겠죠. 미증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대형 기술주들이 또 유난히 안 좋았어요. 나스닥이 제일 많이 빠졌죠. 중국이, G2인데, 명색이 G2인데, G1이 한번 밟았을 때, G2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꿈틀이라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600억 달러 대 30억 달러, 규모로 봤을 때는 현격한 차이가 존재합니다만,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생각보다 빠르게 꺼내 들었고요. 그날 우리
금요일날 오전장에 나온 얘기니까요. 그래서 뭐 이런 부담감이 지난 금요일날 영향을 좀 미쳤고, 그러면 이게 최악으로 흘러갈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아침 이 방송을 좀 할애를 해볼까 합니다. 첫 페이지 하나 보시면은요. 그러니까 좀 돌아가서 지난 미 대선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그때 예 박사님 어디 응원했어요? 아니, 뭐, 응원이랄 게 있어요. 뭐, 우리나라 대통령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뭐, 네. 그래도. 네. 네. 어쨌거나 이제 뭐, 민주당 쪽이 우세한 네, 힐러리가 우세한 걸로 봤었죠. 네. 그렇죠. 저도 힐러리 클린턴 네. 뭐 응원했거든요, 사실은. 네. 왜냐면 증시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한 인물을 그렇죠. 원하니까. 네. 예측 불가능한 인물이 나와서 노이즈를 만드는. 네, 소위 노이즈가 네. 여러 개 생겨나는 것보다는 그냥 예측 가능한 인물이 나와서 그냥 정치의 연속성을 띄고 가는 거를 사실 응원했습니다. 근데 뒤집어졌죠. 이런 결과 때문에 우려했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표정 하나 보시면, 뭐, 얼마나 자신감 역력한 표정입니까? 개길 테면 개겨봐. 뭐, 이런 표현 같아 보이는데요. 근데 우리 좀 내면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자고요. 뭐, 정치적이고 뭐 그런 부분들, 우리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난 금요일 날 시장이 좀 민감하게 반응했던 건 여기도 써 있어요. 첫 번째 조치다. 그럼 이거를 그냥 첫 번째 조치구나 이렇게 읽고 넘어가면 괜찮아요. 근데 이거를 꽈서 생각하면 뭐가 돼요? 첫 번째 조치다. 또 있다는 얘기잖아요. 2번 타자 있고 3번 타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더 격화되는 거냐? 뭐 이런 부분들을 시장이 좀 우려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날 발표하면서 기자회견에서 나왔던 뉴스들은 뭐 많이들 안 보신 것 같아요. 그냥 중국을 때렸대 여기까지만 알죠. 이번 이 조치는요 60일의 조정 기간을 줍니다. 60일이면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행정명령 내리고 나서 15일 있다가 효력이 발생되는 거하고 비교해 보면 월등 길죠. 네, 중국의 제한 조치 말이죠. 예. 예. 조정 기간이 60일을 줬어요. 네. 뭐 기존의 행정명령보다 4배수입니다. 또 있어요. 관세 품목이 1,300여 개에 달한다라는 뉴스 말고 600억 달러 사이즈 말고 구체적으로 뭐 하나 발표된 게 없어요. 조정 기간이 60일이나 되니까 초반서부터 딱 찍혀서 나오는 게 별로 없죠. 기자회견에서 나온 코멘트 중에 참 의미 있어 보이는 코멘트가 하나 있었는데요.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중국과 협상 중. 그러니까 일방적인 조치로 중국을 이렇게 때려내겠습니다가 아니고 협상을 통해서 우리 대중 무역 적자가 크니까 이걸 좀 줄이는 협상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업가 출신이니까 네고에이션에는 굉장히 큰 강점을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부분들. 지난 우리 비슷한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전쟁 나는 줄 알았잖아요. 제가 방송에서 전쟁 안 나요. 전쟁 나면 증시가 뭐가 중요해요? 다 끝나는데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북한 리스크 올라갈 때. 그렇죠. 예. 그때도 극단으로 쫙 끌고 가서 나중에는 협상을 통해서 풀어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조치도 그런 부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기자회견에서 재밌는 표현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중국은 우리의 친구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때리면서 사랑하니까 때리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리고 시진핑한테 나는 시진핑 주석을 매우 존경한다 라는 얘기를 곁들여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 확산을 최소화하려는 의지도 상당 부분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트럼프도 지난 목요일날 장 빠지는 거 봤고 금요일날 장 빠지는 거 봤고 본인이 중간선거에서 표가 필요한데 이런 식으로 굴러가면 본인도 불리하다라는 거 잘 알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극단으로 흐르는 조치를 전면전으로 해석하기에는 분명히 무리가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제 뉴스였는데요. 쉬시느라고 못 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요. 문우신 미 재무장관과 류어 중국 부총리가 전화통화를 합니다. 싸울 것 같으면 통화 안 하죠. 관심이 있다는 거는 아직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전화 통화하면서 뭔 얘기했을까요? 뭐 서로 욕하면서 끊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정의 여지를 시장에서는 여전히 좀 기다리고 있다. 라고 읽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분명히 가장 경계하는 뉴스였기 때문에 이건 시장의 조정 요인이 분명히 됩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80p나 밀었고 오늘 아침 시가가 좋게 나오긴 좀 어려워 보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 이후에 그럼 우리 시장에는 펀더멘탈이라는 잣대를 들이대겠죠. 그래서 뭐 과하게 빠졌네. 뭐 그러면 또 반발 매수 얘기가 나올 거고. 그래서 가장 경계하는 뉴스가 좀 시차를 두고 이렇게 천천히 반영을 하면 얼마든지 대응을 할 텐데 그냥 80p짜리 음봉으로 꽝 두드려 박아버리면 이거는 월요일 날 아침에 얘기하는 입장에서는 참 난감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경계하던 뉴스가 현실화된 부분에 대한 마이너스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중요한 건 어떻게 갈 거냐라는 부분이니까 이거 하나 보죠. 일방적으로 한 국가를 갖다 때렸을 때 그래도 성장률이 까지는 거는 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전면전으로 확산이 돼서 이 연도수거든요. 1년차, 2년차, 3년차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글로벌 GDP를 보게 되면 1년 만에 0.35 빠집니다. 이게 2년 지나면은 0.88. 꽤 작지 않은 GDP가 까지는 거고요. 과거의 데이터들인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번에 덜 할 리 없거든요. 분명히 더 할 겁니다. 그래서 본격화된다라고 하면 뭐 시장에서 당연히 마이너스 요인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근데 좋은 거 딱 하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좋은 점 딱 하나 있습니다. 금리 인상 얘기 쏙 들어가요. 우리 시장이 금리 때문에 실제로 조정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이거 해결되는 국면에서는 금리 인상 가능성 멀어졌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게 될 겁니다. 뭐 이 부분도 같이 읽어야 되는 뉴스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트럼프 욕 많이 하죠. 저도 트럼프 욕 많이 하는데요. 이 트럼프 입장에서 한번 읽어보면 이 공약으로 당선된 인물이에요. 중국 뭐 압박하겠다. 실제로 관찰 대상국으로 지금 환율 조작 이 관찰 대상국으로 넣어놨죠. 불공정 무역 잡겠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WTO에다가 불공정 행위 제소하자. 이거 EU에다가 철강 관세 면제시켜주는 조건으로 유예시켜주는 조건으로 들이민 조건이죠. 뭐 TPP 실제로 탈퇴했잖아요. 그리고 나바로 같은 인물들 지금 들이밀고 있는 거고 나프타, 한미 FTA 이거 지금 다 바로잡고 있습니다. 본인의 공약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중간 선거까지 뭐 상당 부분의 지지율 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의 노이즈를 좀 안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한테는 어느 정도의 마이너스가 되느냐? 일단 이게 본격화되면 미국의 수출량이 떨어지겠죠. 미국이 중간에도 중간재를 주고 미국에서도 중간재를 받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중간재를 받습니다. 그래서 소위 가공이라는 거를 해서 완제품격으로 갖다 내다 파는 물건들이 많죠. 근데 중국의 품목별 중간재를 한번 보시면 그냥 제일 큰 거 한번 볼까요? 이만큼이 전자부품이에요. 예. 그러면 지난 금요일 날 미증시에서 대형 IT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빠졌다? 그러면 중국이 칼자루를 휘두를 때 어디를 휘두를지 대충 눈에 보인다는 거죠. 근데 이 칼자루를 휘두르는 시점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안전하냐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마이크론이 8% 빠졌어요. 물론 생산시설 문제 있다라는 이슈 때문에 8%가 빠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편치 않은 이슈인 거는 뭐 사실이고요. 보잉 주가가 목요일날 큰 폭으로 빠졌던 점을 기억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이슈가 되면 우리 대한민국 시가총액 상단 IT 기업들한테도 일부의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단의 영향이 생기면 뭐 시장 이 어닝 대표값들이 닫히는 거니까 지금 겨우 머리를 돌려놨는데 다시 숙여질 가능성 존재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의 악재로 본 거죠. 그래서 가장 경계하는 뉴스를 읽었던 부분들이
일정 부분 현실화가 됐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 그리고 오늘의 시가 마이너스 반영이 불가피해 보인다. 하지만 포워드 PER 단으로 포워드 PBR 단으로 따졌을 때 지금 현 주가면 1배 수준이고요. 트레일링 단으로 따져도 뭐 추가적인 낙폭 뭐 한 4% 안 될 걸로 보여지는데 밸류에이션을 덮어 씌울 만한 극단으로 가는 뉴스일 거냐라는 부분들을 대답해 보라고 한다면 이제까지 경험상, 뭐 트럼프의 이제까지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협상의 여지가 조만간 올라올 겁니다. 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악재인 건 분명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일부 녹였다. 타이밍이 좀 좋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고요. 아쉬움을 좀 많이 남겼던 지난 금요일 모습이었다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자성어 중에 화불단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는 단독으로 이제 어려운 일을 혼자 오는 게 아니라 겹쳐서 온다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앞서 요지는 어쨌든 간에 트럼프가 강대강으로 밀어붙이고 있지만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거고요. 저도 동의합니다. 이제 주말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서 왔는데요. 한미 FTA가 뭐 사실상 타결된 걸로 나름 선방하면서 네. 다음 주쯤 이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트럼프가 뭐 한미 FTA도 뭐 한국 때문에 죽겠다고 엄청나게 욕하다가 네. 이제는 또 제스처가 타결되니까 뭐 역시 우린 친구였지. 그러니까 네. 중국을 때려야 되는 목표치가 네. 워낙 네. 분명했었다라는 뭐 해석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점에서는 이제 트럼프는 또 곧 돌아서면서 좋아질 수 있는데 전반적인 좀 미증시도 추세가 좀 훼손되는 네. 우려가 있고